그래가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기 절카TV 가평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절카TV 스토리는 예열입니다. 자, 원래 이 예열이라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 시기는 날씨가 조금 추워지거나 날씨가 아주 추울 때 좀 많이 자동차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자동차 유튜버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가평은 어떤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이 날씨가 조금 이제 따뜻함을 넘어서 조금 더워지는 시기에 왜 이 예열이라는 내용을 다루게 됐냐. 예전에 제가 이제 E92M3의 잘못된 소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때 바람난 와이프를 잡으러 갈 때도 바람난 애인을 잡으러 갈 때도 예열을 하는 차다. 그런 이제 헛소문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예열이라는 이제 요 두 글자 한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예열 이 두 글자 예열 이 한 단어로 가지고 한 20분 동안 떠들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과연 가평은 이 예열에 대해서 어떤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할지 또 그리고 20분 동안 떠들 수 있을지 자,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렛츠고. 자, 그럼 예열을 얘기를 하려 그러면 예열의 이 역사, 이 전통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예열 그거 얘기하는데 이 역사, 전통까지 알아야 됩니까? 자, 적어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알고 있으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전두엽을 스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 예열의 역사. 어떻게 되냐면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자동차의 엔진은 캬브레타 엔진이었습니다. 캬브레타. 이 캬브레타가 뭐 하는 부속이냐? 여러분들한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휘발유를 우리 분무기 다 알죠? 분무기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밑에 연료가 찰랑찰랑거리겠죠. 이건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죠. 자, 그런데 분무기를 촥 쏴봅시다.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분무. 그죠? 쪼개져가지고 말 그대로 연료를 분무 상태로 만들잖아요. 분무기가. 이 캬브레타가 기화기라고도 합니다. 연료를 분무 상태로 만들어서 공기와 섞여서 엔진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넣어주는 그런 부속이었어요. 야, 이거 지금, 이 캬브레타 엔진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올드카 매니아들은 요 캬브레타 엔진을 조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연령이 조금 낮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50대 아니면 60대들은 캬브레타 엔진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캬브레타 엔진은요, 정말로 냉간 때 힘을 못 써요. 차가 안 간다니까. 지출력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시동을 걸고 5분 이상, 10분 이상 시동을 걸어 놨을 때 냉각수가 따뜻해지면서 엔진이 따뜻해지면서 비로소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 예열을 차를 아끼네 뭐 하네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열을 안 하면 차가 안 갔어요. 지출력이 안 나왔어. 가긴 갔지. 뻐럭뻐럭 하면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절에 예열은 필수였다. 이겁니다. 이 예열의 전통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내용이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이 캬브레타 엔진에 또 특이한 부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초크 밸브라는 게 있어요. 이 초크 밸브도 진짜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초크 밸브도 초크 뭡니까? 우리 격투기 보면은 뒤에서 쪼우잖아요. 목 쪼우잖아요. 이거 백 초크잖아요. 초크 쪼우다. 이게 뭐냐면은 초크 밸브를 딱 잡아 당길 경우에 캬브레타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통로를 거의 막아요. 그러면 공기는 거의 안 들어가고 연료만 분사를 쪽쪽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조금 따뜻해지고 예열이 됐으면 초크 밸브를 닫아요. 초크 밸브를 당겨놨을 때 초크 밸브를 작동을 시키면 밸브가 그 공기 통로를 잠궈요. 딱 거의 막아요. 그럼 이때 악셀을 딱 밟잖아요. 그럼 시동이 뻐럭 꺼집니다. 왜? 공기는 안 들어가고 연료만 분사를 더 해버리니까. 이런 초크 밸브도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 초크 밸브가 수동이 아닌 자동 초크 밸브로 발전을 하는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캬브레타 엔진이다. 캬브레타 엔진을 모르고 자동차를 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예열의 전통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시면 돼요. 자, 캬브레타 무시간 그 캬브레타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은 전자 제어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전자 제어 엔진입니다. 무슨 소리냐? ECU,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 즉 컴퓨터가 들어있는 엔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ECU가 흡기온, 냉각수 온도, 엔진 오일 온도, 그리고 촉매 앞에 산소 센서, 촉매 뒤에 산소 센서, 모든 센서들의 정보를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냉간 때 외기가 춥거나 또는 덥거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컴퓨터가 적절하게 엔진의 출력을 거의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식했던 캬브레타 엔진일 때 운전자가 필수로 예열하던 시대는 갔다. 이제 그렇게 예열하는 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예열을 하고 있는 방식은 그 무식했던 캬브레타 엔진의 방식으로 예열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제자리 서서 수온이 정상온이 될 때까지, 엔진 오일이 정상온이 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공회전만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전혀 맞지가 않은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다 보정을 해주는데 왜 시간 낭비, 연료 떼가면서 돈 낭비 해가면서 그렇게 예열을 하느냐 이거죠. 이 방법은 많이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어떠한 예열이 제대로 된 예열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지. 여러분들 차는 냉간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려고 차에 탔거나 또는 직장에서 퇴근을 하시고 차에 탔거나 냉간이죠. 냉간 상태 때. 요때 엔진 오일의 98%, 99%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일팬으로 모두 모여가 있습니다. 1%, 2%는 어디 있느냐? 오일 쿨러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움푹움푹 파인 그곳에 자연 낙하하지 못하고 고여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오일팬에 모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에 딱 타서 전원 버튼을 딱 넣고 ON이 되는 순간 전기가 ECU에는 물론 모든 전기장치 쪽으로 전기가 쫙 흐르죠. 그리고 이때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전에 전기가 딱 흐를 때 연료 모터가 엥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는 동시에 오일 펌프가 오일 팬에 고여있던 엔진 오일을 쭉 빱니다. 쭉 빨아서 첫 번째로 이 엔진 오일을 어디로 보내느냐? 오일 필터로 보냅니다. 1차로 오일 필터입니다. 오일 필터에서 오일을 한번 거르고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오일 쿨러로 보냅니다. 이때 가평 제 차는 오일 쿨러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런데 외장형 튜닝 오일 쿨러 말고요, 웬만하면 다 달리 있습니다. 이 오일 쿨러가 냉각수와 오일을 교차시키면서 그 냉각수와 오일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오일을 식혀주는 오일 쿨러가 달렸어요. 그 오일 쿨러를 지나고 실린더 블럭에 있는 홀을 통해서 맨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클랭크 샤프트, 메인 메탈 베어링, 우리 대메달이라고 합니다. 대메달을 윤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클랭크 샤프트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렇게 홀이 나 있어요. 그 클랭크 샤프트 홀에 의해서 커넥팅 로드, 메탈 베어링, 즉 우리 소메달을 갑니다. 보통 소메달을 냉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윤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커넥팅 로드 형상에 따라서 그 남아있는 유압을 피스톤 하단으로 오일을 쏴주는 형상이 있고, 또는 실린더 블럭 홀에 의해 가지고 실린더 하단에 이런 노즐이 하나 있어요. 오일을 쫙 뿜어줍니다. 피스톤 하단으로. 이게 오일젯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오일젯 스타일로 다 바뀌었어요. 오일을 쏴줬죠. 그리고 남는 유압을 다시 헤드까지 보냅니다. 실린더 블럭 홀 라인이 있어요. 헤드까지 보냅니다. 헤드에서 흡기 캠 샤프트, 배기 캠 샤프트 전원을 윤활을 시켜요. 그리고 밸브 리프트까지 유압을 줍니다. 이 유압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나서 오일젯에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타이밍 벨트 아닌 타이밍 체인일 경우 또 그 부분에 오일을 또 쏴줘서 윤활을 시키고요. 그리고 헤드까지 올라간 오일은 자연 낙하해서 다시 오일팬으로 옵니다. 요 시간이 빠르면 7초, 평균 14초, 15초 걸립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엔진이 가동되고 오일팬에 있던 요 이제 우리 오일팬이라고 부르는데 썸프라고 합니다. 웻 썸프죠. 여러분들 드라이 썸프는 많이 들어봤는데 웻 썸프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 웻 썸프입니다. 우리는 오일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웻 썸프와 드라이 썸프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보통 차들은 다 웻 썸프입니다. 축축한 썸프라는 거죠. 오일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넉넉 잡아가지고 20초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동 걸고 20초 동안은 차를 안 움직이면 된다 이거예요. 예, 적어도 20초 동안은 움직이지 마라. 엔진 오일이 엔진을 한 바퀴 돌면서 윤활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요때도
엔진 오일과 냉각수는 아직까지 뜨거운 상태가 아닙니다. 냉가입니다. 요 원리를 아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현명한 예열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 고성능이든 우리 보통 엔진이든 엔진을 스타트하고 나서요, 엔진 오일을 한번 순환을 시켰다고 생각되면은 서서히 움직이면서 예열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예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고성능 엔진들은 콜드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 있어요. 시동을 딱 걸면 RPM을 빵 띄웁니다. 그래서 외기 따라서 1분, 2분, 길게는 3분까지 빵 하면서 RPM을 좀 띄워놔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근데 평범한 우리 보통 엔진들도 RPM을 고성능처럼은 아니지만 살짝은 띄웁니다. 띄운 RPM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리고 고성능들은 RPM이 콜드 스타트가 끝나고 RPM이 안정화가 되면 슬그머니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래 여기서 고성능과 보통 엔진의 우리가 차이점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느냐. 예전에 저 가평이 라이브 방송인가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연 흡기 같은 경우에는 100마력에서 105마력 이상, 그리고 터보차저 엔진일 경우에는 리터당 135마력에서 140마력 이상 되면은 고성능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는 보통 엔진, 우리 보통 엔진. 그렇게, 이 좀 나누면은 좀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 고성능이든 보통 엔진이든 RPM이 안정화가 되면 그냥 서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기준이 그냥 D 드라이브 넣고요. RPM에 발만 우리 살짝 올려서 주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막 시동 걸고 D 드라이브 넣고 풀악셀 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때 풀악셀 치면은 그냥 엔진 조지는 겁니다. 그거는 예열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평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열은 서행으로 이루어진다. 서행을 하면서 엔진 오일 온도는 자연적으로 오르고 덩달아 냉각수 온도도 덩달아 오르고, 그리고 하부의 부싱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서스펜션도 서서히 움직이면서, 또 그리고 구동계의 드라이브 샤프트 부트 안에 있는 구리스들도 서서히 움직이면서 예열이 되는 겁니다. 무식했던 그 카브레타 엔진 시절에 가만히 서서 냉각수 온도와 오일 온도를 그냥 띄우는 예열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예열을 하면은 카브레타 엔진처럼 무식한 예열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예. 자, 물론, 혹한기 때,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분들,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 또는 저기 중부 지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냐, 또는 노상에 세워놨냐,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열의 기본 상식만 가지고 계시면 또 그 환경에 맞춰서 운전자가 조금 더 공회전을 시키자, 아니야, 이 환경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움직여도 돼,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렇게 예열을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냥 주구장창 엔진을 공회전 시켜서 예열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싶어요. 자,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기 절가TV. 오늘은요, 예열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전달해 드렸는 거니까 또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가평의 카라이프가 근 30년 정도 되는 카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가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